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종의 이제 금기시가 되어 있죠. 타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과거 옛날의 일베와 마찬가지로 극우주의자로 몰리고 극단주의자로 몰리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격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태극기 부대다라는 말을 언론들도 자주 쓰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부대라는 말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그 극단성과 어떤 그 구구적인 어떤 표현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적용될 수가 없어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을 만약에 우리가 극우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극단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은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을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우는데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국민 대다수가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 가까이 됐었고 탄핵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언론사별로 좀 다릅니다만 70% 80% 가까이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죠. 그래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봐라 국민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한 것이었다. 저는 일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치국가라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의사에 따라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탄핵을 시키겠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는 간접적으로 대의적으로만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70% 80% 90%가 동의했다라는 것은 전혀 발 디딜 곳이 없습니다. 광우병 때는 어땠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광우병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 같은 경우도 모든 법체제나 모든 행정들의 어떤 절차들을 국민 의사대로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 절차상, 법치상 이 법치 이 세 가지는 모든 것들은 국가의 어떤 운영이라는 것은 국민이 몇 퍼센트가 지지를 하냐 그게 10%건 50%건 100%건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치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탄핵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반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 자체가 부당하라는 것이냐?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결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부정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제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졸속으로 이루어졌죠.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이제 의결이 되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탄핵이 됐습니다. 불과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그 의결이 올라왔었을 때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했었습니까? 무슨 검찰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탄핵에 대한 의결권이 올라왔습니까? 아니죠. JTBC 보도조차도 탄핵 그 의결에 들어가 있었죠. JTBC의 보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최순실 태블릿 PC 아닙니까? 최순실 태블릿 PC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현재 순간에서 태블릿 PC 자체가 조작이 됐다라는 거, 포렌식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률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어떤 싸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한테 반증하는 것이 뭡니까?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했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싸움에 있다라는 것을 바꿔서 얘기하자라고 한다면은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다라는 것인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밝혀지지도 않았던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올렸던 거 아닙니까? 검찰조차도 JTBC의 그 확인되지 않은 그 태블릿 PC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안에 동참했던 것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당시에 러시아 스캔들에 휘말렸었을 때 밀러 특검보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핵심이 되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3개월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간조차도 몇 개월도 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태블릿 PC가 조작이 됐다, 포렌식 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반증하는 게 뭡니까? 당시에 너무 졸속으로 빠르게 제대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인 셈만 따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전원책 변호사와 그 다음에 최명선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이 탄핵의 과정이 있어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죠. 전원책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을 위반한 게 5가지가 되고 법률을 위반한 것이 8개 가까이가 된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최명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검찰에 대해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다라는 것이 월권이라고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 가지고 또 자세하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죠. 분명하고 틀림없는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법률적인 위반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했다라는 것도 분명히 사실인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질책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은데 탄핵 소추안조차도 근거로 삼았던 그 자료조차도 지금까지도 사실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3개월 만에 졸속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법률적인 문제까지도 있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 속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쨌거나 저쨌거나 헌법재판소의 결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가지고 누구한테 우리가 잘못을 따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김무성이와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62명의 의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과거를 봤었을 때 이렇게나 문제가 많은 탄핵 소추안의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김무성이를 필두한 62명의 의원들은 자기 정치적인 셈만을 생각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반했던 겁니다. 동반했던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당시에 하셨는지 이번에 신동아에서 천영식 비서관이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광풍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두대가 나오고 모두 흥분 상태였습니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다음 언론 보도를 모두 사실로 알고 흥분하는데 무슨 얘기를 한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얘기도 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언론, 국회와 싸우게 됐는데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를 상대로 싸운 겁니까? 국회를 상대로 싸웠는데 국회가 야당이었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싸웠어야 되는 겁니까? 같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같은 사람들, 같은 당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웠어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에 대해 가지고 김무성과 62명의 의원, 자신의 주군을 등 뒤에서 칼을 꼽았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싸웠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참담한 심정, 태블릿 PC가 거짓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까지도 법률적으로 싸움이 되고 있는 것이 그 태블릿 PC인데 그 태블릿 PC 보도에 의해 가지고 사실 유무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그 태블릿 PC에 대해 가지고 온 나라가 광풍에 떨어 가지고 단두대가 튀어나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자른 그 회기망측한 것을 들고 시위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풍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탄핵,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탄핵 소추안 자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 법률안을 보게 되면 탄핵 소추안을 보게 되면은 비문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국어적으로. 이런 식의 부끄러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명이라도 목소리를 냈습니까?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김무성이와 62명의 의원들은 앞장서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꼽았던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당시에는 몰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숨겼죠. 왜? 혹시라도 저 촛불의 유령들이 자기를 상대로 저 촛불을 들이대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결국에는 익명성이라고 하는 8명 만장일치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숨겨버린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천막한 야만적 민주주의의 실태인 것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법치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이 최순실 씨가 정말로 청와대에서 잠을 자고 갔습니까? 태블릿 PC에 대해 가지고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 참모들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엔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구질구질하다, 구차하다,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냐,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다. 황교안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3월 1일 그때쯤에 아마 나오실 겁니다. 그때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로 진심 어리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가지고 김무성 의원과 그를 필두로 한 62명의 의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반드시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셨을 때 혼란 없이 그나마 우리가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